네, 염상 팀장님과 네. 계속해서 공모주 그리고 장외 주식 얘기까지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장외 주식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마켓컬리, 오아시스 여전히 핫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마켓컬리가 또 오늘자로 또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좀 많이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항상 마켓컬리가 움직이면 오아시스, 지어서포트가 같이 움직여요. 오늘 지어서포트 10% 가까운 상승세를 또 보여줬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마켓컬리가 일단 내년 초에 1월에 상장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면 상반기 내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뭐 나온 뉴스는 어떤 거냐면 지금 투자자의 또 프리 IPO에 성공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2,500억 원 규모의 프리 IPO에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앞으로 그 몸값 자체가 지금 더 업그레이드 될 거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면서 몸값 자체가 지금 한 4달 동안 한 50% 정도가 뛰었다고 해요. 야, 진짜 부럽네요. 4달 동안 50%. 네. 이 종목 장외에서 혹시 안 사셨나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장외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실 지금 제가 관심이 있어하는 장외 종목들은 지금 너무 잘 나가요. 뭐 두나 뭐 등등 맞아요. 네, 뭐 사고 너무 싶어도 못 사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잘 나가서 지금 시점이 이제 맞느냐라는 부분은 좀 시기를 보고 있는 거고요. 관심은 있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켓컬리가 일단은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시총이 이제 한 5조 정도까지 현재 시점으로는 한 3조 5천억 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이번 이제 프리 IPO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상장 후에는 5조 정도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몸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새벽 배송 업체, 이 이커머스 시장이죠. 새벽 배송 업체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같이 지금 가치가 상향되고 있는 분위기다.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아니 이게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고 심해지면 맞아요.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온라인 배송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없죠. 멈출 수 없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 애한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마켓컬리 많이 애용하세요? 사실 진짜 전 마켓컬리 한 번도 이용을 안 했어요. 진짜요? 네. 아니 그 광고도 뜨잖아요. 뭐에 100원, 첫 구매 100원. 매번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이거 진짜 이게 100원이라고 해서 해봤어요. 첫 구매 되죠? 네. 당연히 되겠죠. 근데 대신 뭐 얼마를 채워야죠. 그렇죠. 배송료 네. 무료 하긴 한데 이게 이렇게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또 그 부분. 저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하는 게 이 이커머스 시장, 이 배송업체 쪽에 대한 어떤 고객의 충성도가 엄청나요. 한 번 한 곳만 계속 간다고요. 한 번 고객을 끌어들이고 점유율을 높이면 사실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적립금도 쌓이고 자꾸 혜택도 그렇죠. 주고 그리고 뭐 어플 깔고 뭐 하다 보면 계속 푸시 맞아요. 알림이 오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던 거 위주로만 하는 게 사람의 이제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쿠팡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로켓 회원 2,900원 내고 꼭 해야죠. 네, 그럼 하는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컬리를 들어가면 저는 나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개미지옥 저는 아직 안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못 나올까봐. 뭐 이제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충성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이요? 아니, 쿠팡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쿠팡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해주시네. 비밀인가요? 할인율이 높은 데서 하고 있어요. 이유 뭐 이런데요? 네? 이유 뭐 이런데? 저 모르는데 너무 많은가 봐요. 지금 많죠.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뭐 다양한데 일단 그럼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켓컬리. 마켓컬리의 이제 실적인데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매출액은 이제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거의 2배 가까운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도 사실 뭐 계속해서 성장세가 거의 배에 가까운 부분으로 늘어나고 네. 있지만 적자는 더 큰 폭으로. 그 퍼주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 이제 적자의 규모는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점. 2020년에도요, 계속해서 뭐 1,100억 원대 영업 적자가 나타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쿠팡하고 느낌이 비슷하죠. 그죠? 네. 퍼주는 그 마케팅으로. 점점 이제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좀 되게 공격적인. 그 살을 깎아먹는 그 마케팅.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고객을 확보한 순간부터 이제 수익으로 이제 돌리겠다. 막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컬리는 지금 성장성, 외형 성장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그것 또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상장 후에는 이제 얼마 정도나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네. 지금 이제 5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쓱닷컴 SSG가 SSG 지금 가치를 약 한 10조 정도로 추산을 했을 경우에 마켓컬리가 지금 5조에서 한 7, 8조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쓱닷컴은 이런 그 신선식품에만 국한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쵸. 마켓컬리는 패션도 있고. 그렇죠. 신선 이제 마켓컬리는 신선에만 조금 집중되어 있죠. 요즘 근데 엄청 확장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뭐 생활용품도 팔고. 이제는 오픈마켓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종합 쇼핑몰로 이제 좀 탈바꿈 하겠다라는 결국은 그런 움직임이겠죠. 뭐 하나만 해서는 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켓컬리가 일단 외형을 좀 확장해 두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요소를 집어 넣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5조에서 7조, 8조까지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대를 잘 들어가서 잡으면 주가도 좋아질 수 있는 다고 얘기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일정 부분은 사실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선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그 비상장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이제 마켓컬리에 물론 이것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진 않아요. 뭐 우리가 장내 시장처럼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일 대비해서 한 7, 8%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또 분위기네요. 장내 시장에서도 그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년 초에 상장 신청했다라는 게 벌써 이제 장외에서도 꼼틀하게 되는 요소고요. 마켓컬리 하면 또 오아시스도 상장을 하게 되니까 이 두 종목을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오아시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왜요? 더 좋아요. 저 오아시스에서는 아직 주문 안 해봤거든요. 오아시스가 가격 경쟁력이 좀 있는 편이고요. 조금은 좀 착한 기업으로들 이미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고객에 대한 충성도가 엄청 높아요. 고객 충성도가. 한 번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서 안 나온다. 라고 할 정도. 근데 지어소프트의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단점, 마켓컬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마켓컬리는 외형 성장, 물량 공세라고 한다면 지어소프트는 조금은 그 물량 자체가 적어서 매일 아침만 새벽만 되면은 그날 당일 배송이 마감돼 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품절 뜨는군요. 품절, 배송 마감 이런 게 계속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어소프트한테 필요한 건, 그러니까 오아시스에 필요한 거는 외형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어소프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물류센터에 대한 확보예요. 물류센터 이제 풀빌먼트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 올해부터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아마 오픈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자체, 새벽 배송 업체 자체가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가기 때문에 이제 그 각 업체별로 본인들의 장점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아시스 역시도 지금 1조 클럽에 들어갔어요. 네. 사실은 되게 작은 업체에 불과했는데 1조 클럽으로 이제 유니언 기업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마켓컬리의 뭐 대항마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이제 규모면에서는 대항마까지는 안 되지만 정말 내실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오아시스 장외 가격이 물론 이거는 이제 주식수랑 이제 이런 걸 다 비교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아시스 가격 자체가 지금 얼마냐면 제가 볼게요. 얼마일까요? 235만 원. 한 주당? 한 주당? 정말 뭐 황제주도 아니고, 네. 지금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분할을 이제 하겠죠. 주수가 많지 않아서 네, 그런 거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3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고점에서는 뭐 지난 9월에 다시 한번 이제 마켓컬리 뭐 상장 관련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상승을 하는데 280만 원까지 갔었던 주식이에요. 네. 황제주구나. 몰랐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식수라든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정말 아시는 분들은 오아시스를 엄청 선호해요. 그리고 이 오아시스의 대주주인 이제 그 지어소프트를 또 보시면 되는데 네.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마켓컬리에 대한 기사 나오면서 한
4%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요. 지금 17만 원대예요. 아, 죄송해요. 17,000원대. 17,000원대인데 고점이 그때 이제 오아시스가 280만 원까지 갔다라고 했던 그 고점에서 28,000원이었어요. 그럼 그 지금 떨어진 그 조정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네. 지금 저평가, 지금 저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지역 서포트까지 소개시켜 드렸는데 17,000원, 18,000원 사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지금 관심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30만 원짜리 오아시스 주식 사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지역 소프트에 관심을 가져보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 마켓컬리랑 오아시스가 이제 내년 초에 상장을 하니까 두 네. 기업이 굉장히 좀 비슷한 네. 점도 많고 다른 점도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을 그럼 더 매력 있게 보세요? 우리가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게 제일 매력이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관심은 마켓컬리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저도. 아직도 오아시스에 대한 이제 관심이나 이제 인지도는 많이 떨어지긴 그렇죠. 해요. 마켓컬리는 네. 대부분 알아도 오아시스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 더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뭐 두 종목 다 사실 관심을 가져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마켓컬리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오아시스는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뭐 대기업 다른 기업에서의 관심을 눈독을 들일 수 있는 저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기업이 오아시스를 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아시스에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카카오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 숨어 있는 약간 보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은 더 많겠지만 오아시스가 사실은 숨어 있는 보석이 될 수도 네. 있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두나무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두나무 요즘에 이제 업비트 진짜 많은 분들이 네.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수수료만 해도 진짜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코인을 안 하지만 두나무에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나무가 지금 기업 가치를 10조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매일같이 영업이익이 매일 100억의 영업이익이 난대요.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그 네이버가- 수수료가 엄청 나거든요. 네이버 카카오의 2배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진짜 두나무의 성장성에 대해서 너무 기대라기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시 자금이 좀 줄어들고 이제 코인 시장으로 많이들 이제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유지될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또 이제 조정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두나무가 벌어들인 수익, 그를 통해서 그 막강한 현금 자본력을 통해서 지금 엄청 공격적으로 지금 신사업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부러운데요. 정말 부러운데. 아니 진짜 네. 이게 사업도 사업이고 네. 진짜 그 뭐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치를 네. 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게 수수료는 기본이고요. 출금할 때마다 돈 내야 돼요. 출금할 때도 돈을 내요? 제가 알기로 저는 아직 입금만 해서 코인 매수만 모르겠네. 하고 아직 출금을 안 했는데 출금할 때마다 제가 알기로 1,000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계속해서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자리를 잘 잡았네요. 네. 네. 뭐 사실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또 이제 뭐 예상을 뭐 아무도 못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비트코인이 7천만 원 넘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까 전에 또 우리가 또 공모주에서 KTB 네트워크 얘기를 한 것처럼 두나무의 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두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지분 구조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카카오가 두나무 지분 8%대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카카오는 실제적으로는 8%를 가지고 있지만 카카오의 자회사 개념으로 해서요. 자회사 개념으로 해서 K큐브 1호 벤처 투자 조합이라고 해서 투자 조합.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회사인데요. 10%가량 가지고 있어서 네. 약 전체 지분의 한 18%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카카오가 약 거의 18, 1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등이 약 한 5에서 7%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올해 안에 이 지분의 가치로만 이익을 본 게 뭐 거의 뭐 한 몇 배,
몇 배 좀 가치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두나무는 지금 또 관심을 저는 관심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는데요. 두나무도 한번 그때 저희가 2주 전인가 55만 원 정도. 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또 빠졌어요. 이제 두나무 조금 빠졌는데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한 53만 원. 네, 맞습니다. 이제 53만 원 정도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 비트코인 관련,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두나무 지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53만 원대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좀 긴 추세에서 봤을 때 올해 8월에가 30만 원이 안 됐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개인들도 관심을 갖지만 이 지분을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뭐 엔터에서 게임에서 지주에서 그쵸? 다. 네. 지금 두나무에 지금 안 엮여 있는 어떻게 해서든 두나무 엮어보겠다고. 저도 엮고 싶네요. 저도 진짜 엮고 싶네요. 네. 그 업비트 하는 걸로 어떻게 하지만 그걸로 엮이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두나무는 지켜보시면 좋을 장의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나무가 그렇게 지금 크게 등락이 심하진 않아요. 장애가가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들어갈 수도 있는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주 움직임도 한번 짚어볼게요. 관련주요? 네. 관련주 한번 움직임을 볼게요. 관련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카카오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네. 반응을 하지 않고 대장주로는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두나무 좀 가격이 살짝 좀 하향됐다라고 했잖아요. 좀 조정받고 있다. 네. 지금 우리기술투자 역시도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걸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것도 그럼 같이 보셔야 돼요. 오늘 비덴트 같은 이제 가상화폐 관련인데 비덴트는 진짜 하늘을 찌를 듯하게 올라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빗성과 관계 있는 비덴트와 두나무는 저는 같은 방향으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덴트가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우리기술투자를 보게 되면 최근 조정이 있다. 우리기술투자는 지금 관심권에 두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흐름만 같은 것만 하나만 볼게요. 하나투자증권까지 같이 보게 되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죠. 비슷하네요. 급등도 우기투랑 나타났다가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게 우리투자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종목 모두 다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두나무 관련 내가 뭐 장애에서 두나무 사는 거 지금 조금 좀 멈칫멈칫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으로 우리기술투자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나무 다들 살 수만 있다면 사고 싶으실 텐데 네. 뭐 좀 장외 거래하는 게 그렇게 좀 어렵고 하신 분들은 지금 대안으로 우리기술투자 또 조정받고 있으니까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십니다. 지금 이제 뭐 두나무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실적이 너무 실적이 좋은데 너무 좋죠. 예. 더 좋아질 거잖아요. 더 좋아지겠죠. 지금 오늘이 이번 연도가 피크를 찍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 내년도엔 더 좋을.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가상화폐에다가 두나무는 또 NFT 거래소까지 오픈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요. 사실 기업의 가치 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지금 뭐 카카오와 뭐 네이버와 지금 비교가 될 만큼 지금 그러한 기업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결국은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결국은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봤을 때 두나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장외에서는 두나무에 대해서 분석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속해서 대량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좀 큰 손들이 계속 두나무의 지분을 좀 사들이고 있다라고 저도 그냥 사담으로 좀 듣고는 있는데 두나무는 지금 구하기가 어렵다. 구하기가 어려운 장애 주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내년 언제쯤은 그때 50만 원대였어? 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외 주식에 약간 롤렉스 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구하기 어렵고 구하기만 한다면 정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나요? 그 두나무는 지금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나스닥 상장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사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두나무가 어디에 상장을 하는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아. 네, 저는 그래서
두나무 장외가를 일단은 지켜보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로는 뭐 우리기술투자 또 하나투자증권이 있는데 둘 중에는 우리기술투자가 조금 더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염정 팀장님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에 또 공모주 소식 핫한 거 있으면은 네. 또 만나서 얘기 나누기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